골문을 넘어 자유로 북한 축구 선수의 탈북. 2018년 11월 22일 밤 11시 태국 방콕. 한 젊은 남자가 호텔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고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있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여권, 현금 500달러,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23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평양에 있는 가족을 다시는 못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영원히 갇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이름은 김진혁, 북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층 복도 끝, 비상구 표시등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진혁은 그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축구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은 발걸음이 낯설었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 붉은색 유니폼, 동료들의 얼굴, 어머니의 미소. 1층에 도착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자 방콕의 뜨거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호텔 뒷골목이었습니다. 어둡고 좁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였습니다. 김진혁?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진혁이 대답했습니다. 차 있어. 빨리 타. 진혁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호텔에는 북한 축구 대표팀 동료 20명과 코치진, 보위부 요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아침이 되어야 진혁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 이것은 한 축구 선수의 탈북 이야기입니다. 골문을 지키던 사람이 더 큰 문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1995년 평양. 김진혁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성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좋지도 않았지만 평양에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진혁이 축구를 시작한 것은 8살 때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달리는 것도 공을 막는 것도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진혁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 골키퍼 소질이 있어. 반사신경이 뛰어나. 그렇게 진혁은 골키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축구는 진혁의 전부가 되어갔습니다. 2005년 10살. 진혁은 평양체육학교에 선발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체육학교는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곳이었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혁아,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아버지는 진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해라. 국가대표가 되면 우리 가족의 영광이다. 체육학교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오전 훈련, 오후 훈련, 저녁 훈련. 하루 종일 축구만 했습니다. 공부는 최소한만 했습니다. 식사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체육학교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코치들은 엄격했습니다. 실수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훈련을 게을리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참았습니다. 축구가 좋았고 잘하고 싶었습니다. 2010년 진혁은 15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185cm로 컸고 반사신경은 더욱 발달했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나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였습니다. 진혁은 그때 처음으로 북한 밖 세상을 봤습니다. 베이징은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 화려한 네온사인,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옷도 달랐고 표정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팀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항상 감시했습니다. 호텔 밖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자유시간은 없었습니다. 대회는 잘 치렀습니다. 진혁은 좋은 활약을 했고 북한은 3위를 했습니다. 귀국하자 당에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메달과 상장, 그리고 쌀 50kg. 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진혁아, 자랑스럽다. 국가를 빛냈구나. 2013년 진혁은 성인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대표 선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 수 있었고 식량 배급도 많았으며 해외에 나갈 기회도 있었습니다. 진혁의 가족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성분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부담도 컸습니다. 국가대표는 체제를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경기에서 지면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수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4년 북한은 월드컵 예선에 참가했습니다. 진혁은 주전 골키퍼였습니다. 첫 경기는 필리핀 원정이었습니다. 진혁은 그때 처음으로 동남아시아를 봤습니다. 필리핀은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거리에는 음식이 넘쳤고 가게에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경기는 이겼습니다. 3대1. 진혁은 선방을 여러 번 해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항상 통제받아야 할까? 2015년, 2016년, 2017년. 진혁은 계속 국가대표로 뛰었습니다. 아시아 각국을 다녔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갈 때마다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넓었고 북한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시도 심해졌습니다. 보위부는 선수들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혼자 다니는 것은 금지되었고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호텔 방에는 도청 장치가 있었고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2018년 여름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혁은 23살이 되었고 결혼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길 원했습니다. 가족은 인질이 되었고 탈북을 막는 수단이었습니다. 진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혼하면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 영원히 북한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2018년 11월 북한 국가대표팀은 태국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2주간의 전지훈련과 2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첫날부터 진혁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요원 3명이 팀을 감시했고 선수들은 항상 집단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호텔은 10층짜리 중급 호텔이었습니다. 선수들은 2인 1실을 썼습니다. 진혁의 룸메이트는 최성철, 미드필더였습니다. 둘은 친했지만 진혁은 성철에게 계획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은 매일 오전과 오후에 있었습니다. 훈련장은 호텔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이동할 때도 감시가 철저했습니다. 진혁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호텔 구조를 파악했고 비상구 위치를 확인했으며 경비원들의 근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문제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할까? 셋째 날 기회가 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짐을 나르던 중 진혁은 한국어로 된 신문을 봤습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한국 신문이 태국에 있다는 것은 한국 교민이나 여행자가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혁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따라오지 않은 몇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화장실 벽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어로 된 것도 있었습니다. 탈북 도움 필요하면 이 번호로 연락 66-XXX-XXXX. 진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혁은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선수들의 핸드폰은 모두 회수되었고 보위부가 관리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진혁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넷째 날 저녁 팀은 호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국 음식이었습니다. 팟타이, 똠얌꿍, 그린커리. 선수들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신기해했습니다. 식당 화장실에 갔을 때 진혁은 식당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로. 진혁은 기본적인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체육학교에서 배웠습니다. Excuse me, I need help. 저기요, 도움이 필요해요. 주인은 중년의 태국 여성이었습니다. Yes, what help? 네. 무슨 도움이요? I am from North Korea. I want to escape. Can you help me call this number?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탈출하고 싶어요. 이 번호로 전화 좀 해주시겠어요? 진혁은 화장실에서 본 번호를 종이에 적어 건넸습니다. 주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Okay, I call wait. 알겠어요. 전화할게요. 기다려요. 진혁은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5분 후 주인이 왔습니다. They say, tomorrow night 11 p.m. Back door of your hotel. A car will wait. 내일 밤 11시래요. 호텔 뒷문에서 차가 기다릴 거래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혁은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자유다. 다섯째 날, 진혁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했고 농담을 했으며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아무도 진혁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준비했습니다. 작은 배낭에 여권, 현금, 어머니 사진을 넣었습니다. 여권은 팀 매니저가 관리했지만 진혁은 훈련 중 몰래 가져왔습니다. 현금은 지난 몇 년간 모은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진혁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3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밤 10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룸메이트 성철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혁아, 내일 경기 잘하자. 그래, 잘하자. 진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0분, 10시 45분, 10시 55분. 11시가 되었습니다. 진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성철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배낭을 메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상구 표시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1층 비상구를 나섰습니다. 뜨거운 밤 공기. 호텔 뒷골목. 그리고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운전사와 브로커. 브로커는 40대 중반의 중국인이었습니다. 김진혁?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네. 진혁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여권 있어? 네. 돈은? 500달러 있습니다. 부족해. 한국까지 가는데 3,000달러 필요해. 진혁은 당황했습니다. 3,000달러요? 저는 500달러밖에 없는데요. 그럼 한국 가서 갚아. 나중에 2배로. 네, 알겠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방콕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3일 숨어 있어. 그동안 서류 준비할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3일이요? 내일 아침이면 제가 없어진 걸 알 텐데요. 알아.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해. 북한 대사관이 태국 경찰한테 수배 요청할 거야. 그 전에 너를 빼내야 해. 진혁은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창문도 없고 침대 하나와 화장실만 있었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2번 들어왔습니다. 첫날 밤, 진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쯤 팀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보위부는 그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둘째 날 브로커가 왔습니다. 문제가 있어. 북한 대사관이 태국 경찰에 정식 수배 요청했어. 내 사진이 공항과 국경에 다 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루트로 가야 해. 육로로 말레이시아 가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그 다음 한국.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아니면 2주? 상황 봐야 해. 진혁은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했습니다. 셋째 날 밤 진혁은 이동했습니다. 차를 타고 태국 말레이시아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6시간을 달렸습니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검문소가 아니었습니다. 밀림 속 비공식 루트였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국경 넘어야 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걸어서요? 응, 2시간쯤 걸려. 가이드가 데려다 줄 거야. 진혁은 가이드를 따라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습하고 벌레가 많았습니다. 진혁은 축구선수라 체력이 좋았지만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2시간 후 말레이시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쿠알라룸푸르로 향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였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집에 숨었습니다. 나흘째 진혁은 뉴스를 봤습니다. 태국 뉴스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 축구선수 태국서 실종, 탈북 추정, 사진도 나왔습니다. 진혁의 국가대표 유니폼 사진,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진혁 선수는 남한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우리는 태국 정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진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납치라니. 자신의 의지로 떠났는데. 일주일째 진혁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로. 가짜 여권을 사용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여권을 봤습니다. 진혁의 얼굴과 여권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머물 겁니까? 3일입니다. 경찰관이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통과.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싱가포르.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질서정연한 도시. 진혁은 그곳에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째,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가짜 여권으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비행기 타면 한국 도착해서 바로 공항 직원한테 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합니다라고 해. 알았지? 네. 절대 싱가포르에서 미리 말하지 마. 싱가포르는 북한이랑 관계 좋아. 자칫하면 북송당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진혁은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탈북한 지 13일째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진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6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진혁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진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망명 신청합니다. 심사관이 놀란 표정으로 진혁을 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10분 후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진혁은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진혁입니다. 북한에서 뭘 하셨습니까? 국가대표 축구선수였습니다. 골키퍼요. 직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김진혁? 그 김진혁? 태국에서 실종됐다던.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진혁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3시간 동안. 신원 확인,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가족은 북한에 있습니까? 네,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진혁은 임시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국정원이 제공하는 탈북자 보호시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혼자 울었습니다. 안도, 죄책감, 두려움, 희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혁은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으며 꿈꿀 수 있다는 것. 진혁은 처음으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2019년 3월 진혁은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서울 외곽 구로구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축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근처 축구장을 찾았습니다.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누구나 환영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요일 진혁은 축구장에 갔습니다. 2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처음인데 같이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골키퍼요. 오, 좋아요. 골키퍼 부족했는데. 진혁은 골대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운동복을 입고 감시 없이 자유롭게 축구를 하는 것. 공이 날아왔습니다. 진혁은 반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실력 좋으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축구선수였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진짜요? 그럼 탈북하신 거예요? 네. 대단하시네요. 용기 있으시다. 저희랑 같이 축구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날 이후 진혁은 매주 일요일 축구를 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진혁을 받아들였습니다. 탈북자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축구를 사랑하는 동료로 대했습니다. 2019년 여름 진혁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학력은 체육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경력은 축구 선수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서서 일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대표로 대접받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자기 시간이 있었고 주말에는 축구를 할 수 있었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진혁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업급여로 버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냥 공장에서 일하며 살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축구. 진혁은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에 탈북자 신분으로 어떻게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진혁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골키퍼 진혁. 축구 기술을 가르치는 채널이었습니다. 골키퍼 훈련법, 슈팅 막는 법, 반사신경 키우는 법. 처음에는 조회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의 탈북 이야기.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은 바이럴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응원합니다.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북한 축구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 놀랍네요. 구독자가 급증했습니다. 10만, 20만, 50만. 6개월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광고 수익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공장 월급의 3배였습니다. 2021년 진혁은 전업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진혁을 좋아했습니다. 코치님, 정말 북한에서 오셨어요? 북한은 어때요? 무서웠어요?
진혁은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복잡해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2022년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혁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탈북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이제 진혁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국적 취득식에서 진혁은 태극기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3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살았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24년 현재 김진혁은 30살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200만 명을 넘었고 축구 교실은 3곳으로 늘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탈북 후 6년 동안 어머니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계신지조차 모릅니다. 2023년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감시를 받으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진혁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어머니의 고통 위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진혁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축구가 저를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어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진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축구를 가르치고 영상을 만들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도 합니다. 저의 꿈은 언젠가 통일된 한국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축구를 보는 것입니다. 골문을 넘어 자유로. 진혁은 그 문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문을 넘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축구공 하나로 시작된 꿈이 자유라는 더 큰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계속됩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